네, 유니버셜 웨이트 첫 번째 강의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초 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78장의 한 장 한 장의 의미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제가 알아낸 키워드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타로 카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타로 카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잠깐 보시겠어요? 자, 이 카드가 그 메이저 카드의 0번 바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는 일단 숫자가 있어요. 여기 0이라는 숫자 있죠? 숫자가 있고 또 카드의 이름이 있습니다. 카드에 이름이 없는 카드도 있어요. 물론 마이너 카드에는 이름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숫자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에 크게 인물이 있는 카드가 있고 인물이 없는 카드가 있죠.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인물과 배경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보고, 숫자는 우리 동양에서도 영동술이라고 해서 수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하고 그걸로 성명학 이름풀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양에는 수비학이라고 해서 숫자에 담겨진 상징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는 일단 숫자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처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점의 원리는 여러분 동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카드를 뽑았을 때 그 78장의 카드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어떤 외모라든지 유사한 상황이라든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카드를 뽑게 돼요. 그게 동시성의 원리죠. 그래서 어떤 분이 타로 카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왜 내 운명을 그따위 종이가 결정하냐, 그래서 너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배운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안 믿는데요, 본인이. 근데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우린 동시성 자체를 난 그거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죠. 그냥 이론이고 원리거든요. 하나의 현상이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아마 이 카드를 뽑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실제 외모도 정말 비슷하게 뽑는 경우 있어요. 이 카드 중에는 좀 날씬하고 예쁜 카드도 있지만 굉장히 뚱뚱하고 살찌고 앉아있는 카드도 있는데, 어쩔 땐 정말 그 그림하고 판박이처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형태라든지 똑같이, 옷 색깔을 똑같이 뽑는다든지. 예. 그래서 주로 또 이제 뚱뚱한 데다가 앉아있고 이런 카드 자주 뽑으시는 분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걸 평소에 즐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게으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뽑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딱 인물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이거는 현대가 아니라 이 그림 자체 배경이 중세니까 지금보다 더 뭐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물을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위를 알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옷차림. 그죠? 네, 옷차림을 보면 어느 정도 지위를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옷차림에서 뭘 보나요? 옷을 통해서 성격을 봅니다, 우리는. 그쵸? 예. 또 옷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놀러 가는 옷차림인지 공식적인 옷차림인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옷차림을 보겠죠. 그리고 이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이런 몸의 언어, 바디랭귀지가 또 중요하겠죠. 제스처를 보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카드가 움직임이 있고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지, 이동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정지한 상태를 보여주는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몸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죠. 시선이 위로 향해 있고, 네, 몸의 방향은 이쪽을 향해 있고, 또 어떤 카드는 정면을 보는 카드도 있겠죠. 그 정면을 보는 카드와 옆에 보는 카드는, 이게 시선이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한 장의 카드만 볼 때보다는 두 장, 세 장을 배열했을 때, 만약 남자 카드와 여자 카드가 나왔다면 아마 두 사람은 부부이거나 동업자 관계이거나 연인일 거예요. 그죠? 뽑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의 이성을 뽑았을 건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보는 그림으로 나올 때가 있고 등 돌린 카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주보는 카드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어때요? 사이가 좀 더 밀접하거나 뭔가 이런 거고, 등을 돌린 카드로 나오면 벌써 소통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의 방향이 타로 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등을 대면 서로 기대고 마주보면 싸우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보통은 좀 등 돌린 게 이제 소통 좀 안 하는, 예. 기대고 있으면 둘이 같이 있는 카드가 나오겠죠. 왜 따로따로 뽑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쪽으로 읽는 게. 왜냐하면 둘이 있는 카드도 많아요. 둘이 붙어 있고 뭐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옷의 색깔과 중요한 게 색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경의 색도 있고 옷차림의 색도 있고, 그래서 노란색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노란색 배경 카드를 뽑으면 그냥 좋은 거죠,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새카만 카드 뽑으면 본인들이 막 이렇게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 뭐 이거 왜 이래요 카드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주는 색채 심리와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색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좋은 카드만 보여준다고 기분 좋게 해서 보내는 게 그분의 상술이었기 때문에 나쁜 카드를 다 빼가지고 좋은 카드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상담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로를 많이 보는 애들은 엄청 잘 보기 때문에 계속 뽑아도 나쁜 카드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나쁜 카드 빼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뒤집어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을 보고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소지품이라든지 동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혼자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람이 한 명인 경우가 있고 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다수가 나오는 경우는 또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걸 거고, 혼자 있는 카드를 많이 뽑는 사람은 진짜 지금 혼자 있는 거고, 예. 실제로 또 연애할 마음이 별로 없거나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있고 동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손에 자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가방을 이렇게 걸쳐서 가방을 들고 있고 꽃을 들고 있고, 그래서 뭐 컵을 드는 경우도 있고 봉을 들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고 있는 것,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기도 하고, 저울 든 카드가 2개 나오죠, 유니버셜리티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를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울 들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카드 나왔을 때, 뭘 그렇게 저울질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네. 칼 들고 있으면, 네, 지금 화나셨어요? 요새 막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디 막 달리거나 이런 카드가 나오면 어디 가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네.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읽으면 됩니다. 그걸 이미지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경이 어때요? 이게 절벽이죠. 절벽을 왜 굳이 그렸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절벽 끝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치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 한 장의 카드에 뭔가 전해주고 싶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생각해서 기획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각각 카드는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인물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카드의 그 모델이 되는 신화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키워드가 연결돼서 이 카드가 어떤 키워드를 갖게 된 거는 그 원형, 그 모델이 된 그 신이나 그 신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제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공부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상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어떤 한 장의 의미는 100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개를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면 여러분에게 과연 그게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100개 중에서 지금 어떤 게 맞는지를 100개를 떠올려야 되죠. 그럼 손님 가요? 예. 벌써 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기본에서 자꾸 파생, 응용, 그리고 뭔가 연상, 이렇게 돼야 훨씬 더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또 너무 키워드 위주로 정해놓으면 다른 거를 좀 생각을 못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에 제한이 되고 창의력이 제한이 돼가지고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미처 못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상상력이 좀 저하되거든요. 네, 기본 의미,
기본 의미 자체를 일단 전해드리는 걸로 그걸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메이저 카드가 0번에서 21번까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2장이요. 예, 22장이죠. 네. 22장이고 제일 처음에 0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0번부터. 근데 카드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일단 빨리빨리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알아도 해석이 50%는 되죠. 자, 0번 카드 이름이 뭐예요? 카드 이름이 바보 카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죠. 인물이 그죠? 나이가 젊어 보이죠, 일단. 아, 젊은 사람이구나. 또 뭐 성별을 보면 여성, 남성 중에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뽑을 때, 인물 카드를 뽑을 때는 주로 남성은 남성 카드를 뽑고 여성은 여성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이지만 여성 카드 뽑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죠? 또는 여성이지만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성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성으로 뽑기 때문에 여자인데 어떤 카드에 남자 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다른 남자 또는 연애운을 뽑을 땐 당연히 남자 카드를 뽑는데 남자 카드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3-4장의 카드로 뽑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물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자 카드라면 남성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 카드의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 신났어요. 네. 즐거워요. 또? 여기다 만약에 말풍선을 단다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아, 절벽의 공기 상쾌하다. 아, 공기 좋다. 아, 날씨 좋다. 예. 근데 이 사람 서 있는 곳은 어디에 서 있죠? 절벽 끝에 있죠. 예. 그리고 이 사람 몸짓으로 봐서는 한 발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근데 시선이 어디 가 있어요? 예,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시선이 가야 될 것은 어디냐면 이 아래인데 아래를 안 보고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아무래도 절벽 위에 있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데 자기는 시선은 위로 가 있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상황 파악을 못한다. 예. 이거는 뭘까요? 여기 밑에 절벽을 얘기하는 거냐? 이 카드에서 현실? 이 사람이 실제 처한 상황? 근데 이 사람은 좀 항상 현실에 이렇게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거에 눈이 가 있는 거죠. 약간 이상적인 것? 뭐 이 사람의 관심사? 그래서 현실 직시나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아니면 현실의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 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자꾸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근데 아까 여행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옷차림이라든지 또는 뭐 때문에? 이 가방, 예, 이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너무 홀가분한 제스처 때문에 어딘가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의 원형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디오니소스 신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생각나죠? 디오니소스 하면 예, 그 빛과 황홀경의 신이고 포도주의 신이고 인간에게 뭐 포도주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신인데 그 제우스의 자식인데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헤라가 부인이 굉장히 질투심이 강했잖아요. 그 이 바보를 이 바보 카드 주인공인 디오니소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이렇게 구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구해서
제우스의 넓적다리에 넣어서 꼬매서 키웠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 헤라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신이에요. 그리고 신이지만 그냥 떠돌았어요. 방랑하면서 인간들의 어떤 위안이 되라라고 해서 이제 뭐 동물들도 많이 따랐고 광신들도 따랐고 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화에 보면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부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과 부의 관계가 별로 없는 카드죠, 이 카드가. 그래서 바보 카드가 별로 손이 가진 게 없는 거고 재물운적으로 그다지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카드가 여행을 떠나고 약 유랑자 같고 방랑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디오니소스 신이 어땠어요? 방랑자였잖아요. 유랑했고, 그죠? 그리고 심하면 광기니까 약간 충동적인 광기 어린 이런 이미지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자나 뭐 동물이나 많이 다른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아, 이 카드의 주인공은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카드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물질계에서 0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잖아요. 그죠? 실제 사용 안 하죠. 1, 2, 3, 4를 쓰죠. 0부터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은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인데 또 그 부정적인 의미로는 무질서나 혼란을 뜻해요. 뭔가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무질서, 혼란 또는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물질계에서는 없다라는 거는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수비학적으로는 텅 비어 있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아, 날씨 너무 좋아. 그리고 어딜 가볼까? 이렇게 떠나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손엔 장미꽃 하나에 아주 작은 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홀가분한 이런 이미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의 기본 욕구는 뭘까요? 기본 욕구는요, 자유. 자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욕구 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사는 데 있어서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뭐예요? 즐거운 거. 그래서 쾌락, 유희가 이 사람의 기본 욕구예요. 크게 두 개로 얘기한다면 자유 또는 쾌락과 유희가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기본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카드의 대표 키워드는 그래서 시작, 출발 또는 자유.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느낌이죠?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뭔가 굴레를 벗어났을 때 자유롭다고 느끼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거나 나를 속박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속하는 크게 두 가지. 가족, 맞아. 하나는 가족, 인간관계. 또 하나는 직장, 조직. 그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혼자예요 또는 나는 직업이 없어요도 돼요. 계속 이렇게 없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사표를 썼을 수도 있죠. 그 의미죠. 그래서 사표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도 계속 이 카드 뽑고, 일 그만두고 그냥 어디 가고 싶고 산속에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 이 일을 놓고 싶고 이런 분들 이 카드를 뽑고, 엊그제 또는 사표 냈어요 그럴 때도 이 카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표를 내고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직을 하기는 게 아니라 잠깐 쉬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이직 안 하고 휴식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기해보면 2주 동안 유럽 여행 예약했대. 그런 식으로. 또는 뭐 그냥 전업주부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자, 이건 자유로우니까 그냥 뭐 어디 문화센터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도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사람 없고, 네, 이런 거고요. 연애에서는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싱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이 카드의 의미는 혼자서 잘 지낼 것 같아요, 못 지낼 것 같아요. 이 사람 잘 지내겠죠. 그래서 난 혼자서 더 좋아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카드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질문이 연애일 때, 뭐 직장일 때, 뭐 비즈니스일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을 달리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 자리에 나왔다면 과거에 그랬던 거고, 현재라면 지금 이 상태이거나 욕구, 이렇게 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요고, 미래의 카드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홀가분해질 것이다. 뭐 홀가분해진다는 거는 뭐예요?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또는 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또는 너는 뭐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너는 한동안 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애운으로 봤을 때, 연애운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애정운. 애정운. 좀 한동안 오래 혼자 있었다? 연애를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는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연애를 한다면 자유롭고 싶다. 예, 조금 좀 편하게 자유롭게 연애하는 걸 좋아하는, 예. 또는 아까 신났다 그랬죠. 어떤 분이 신났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고 약간 황홀경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오늘 날씨 때문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에 약간 꽂혀 있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럴 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빠졌다, 마음이 가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이런 카드를 뽑았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계속 혹시 그만두고 싶으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향이라고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사실은 이런 스타일인 거죠. 자유분방하고 여행 좋아하고, 그래서 쉬는 날마다 차를 몰고 전국을 혼자 다니시는, 그렇지만 또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가족들도 있었고 그런 분인데, 나는 이런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들이 삶에서 좀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를 무조건 자유분방하고 이기적이고 혼자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직장 일과 가족한테도 할 거 다 하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다닐 때는 같이 다니지만 혼자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어서, 인물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의 이런 성향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특성이라고 해서 나올 때가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어서 나올 때가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보여주려고 나왔는지를 구분하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카드는, 이 바보 카드는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는 욕망의 하나잖아요. 우리 다 꿈꾸지 않나, 이런 삶을? 그쵸? 네. 금전운에서 나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전운. 금전운에서는. 돈이 좀 약하다. 금전운이 돈이 약하다. 약하다? 또 돈을 쓰는 패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헤프게 쓰거나 좀 계산하지 않고 좀 충동적으로 쓴다든지, 뭐 자기가 얼마 쓰는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돈이나 재테크의 개념이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게 좀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물지만 완전히 돈으로부터 자유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지름신일 수도 있는데, 실제 지름신이라기보다 이 카드는 자기가 어떤 딱 좋아하는 부분에 돈을 쓸 때는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카드 자체가 충동 구매를 잘하고 소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소비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한 두어 장 있는데요. 그 카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 카드 자체를 그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떨 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굉장히 등산 마니아야. 그러면 아마 그거에는 아마 엄청 자기 월급의 몇 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에 꽂히면 약간 광적으로 꽂히고 마니아처럼 되는 기질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민 없거나 편한 상태?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 좀 드물 것 같고, 사업에서 이 카드는 일단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카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보니까. 네, 바보니까. 바보가 사업을 한다?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계획적이라든지 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차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했을 때 만약 이런 카드가 결과에 나온다면 할 수 있을까? 예, 아마도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으니까 아마 어때요?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는 그냥 안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손을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업하는 모습으로 적합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안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리고 한동안 백수 상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냥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한 3년 정도 노셨어요. 이 카드 뽑고. 근데 이제, 어떤 것도 100%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100%를 그렇게 하기보다 때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가게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 계속 일하면 어떨까 했을 때 이 카드 나왔거든요. 잘못하면 금방 그만두시겠네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카드는 굉장히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카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그때는 그냥 편하게 일하실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냐면 그때는 이분이 그 가게에 혼자 근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이 있어도 사장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일하시겠네요. 재미있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왜 이 카드가 편안하게 일하는 카드가 또 있을 텐데, 즐거운 카드가 있을 텐데 왜 바보 카드로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분이 내가 엄청 돈 욕심이 많아서 내가 한 달에 여기서 얼마를 벌어야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일하고 편한 정도, 내가 하루 이 정도면 됐지, 그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 카드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욕심도 없으시네요. 뭐 내가 이 나이에 그 정도 벌면 됐지. 즐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타로를 하시면서는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타로가 엄청 쉬워요. 누구라도 이거 보면 어디 가나 봐요. 좋네요. 이거는 안 배운 사람도 알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 카드로 답을 했을까? 즐겁게 일하는 카드가 몇 장 있는데 왜 0번 바보로 대답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어려운 거지. 카드 그림은 정말 애들도 요새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도 카드를 만지고 10대 때부터 카드 만졌어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안 배우고도 읽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그냥 그림만 읽으면 돼. 쉬워.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그래야 멋모르고 계속 따라오시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야 또 재밌어요. 재밌다 보면 어려운 것도 넘어가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뭐 이사 갈까요? 이사 갈까요? 물어봤는데 나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사 간다는 카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친구가 물어봤어. 뽑았어. 근데 이사 가는 카드는 없는데 움직이는 카드는 있겠죠. 그럼 움직이면 이사 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사 간다고 어디 카드에 써 있나? 안 써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막 써보셔야 돼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제일 만만하게 남편이니까 배우자마자, 그분은 배우면 바로 쓰시는 분인데 집에 가서 계속 남편한테 썼더니 계속 틀리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만 볼 줄 알았는데 계속 물어보더래요. 근데 자기 계속 틀리다며 왜 물어봐? 그랬대요, 자기가. 남편이 네가 얘기한 거 반대로 하니까 다 잘 되더라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 지금도.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도 잘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0번 바보 카드 0번 바보 카드 키워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